아르헨티나의 디폴트 가능성 등 이머징 마켓의 불안이 확산되면서 코스피가 급락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큰 폭으로 하락하는 가운데 코스피 지수는 장중 1900선이 무너지기도 했습니다. 엔달러 환율이 7주일 내 최저 수준까지 하락했습니다. 지난주에 터키 리라와 아르헨티나 페소와 등 신흥국 통화의 가치가 폭락하자 안전자산으로 간주되는 엔화가 강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4년 1월 소비자 동향 조사 결과를 보면 이번 달 소비자 심리지수는 작년 12월보다 2포인트 오른 109를 기록했습니다. 2011년 2월 이후 35개월 만에 최고치입니다. 농식품부는 AI 확산을 막기 위해 오늘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12시간 동안 경기도와 충청 남북도, 대전광역시 등에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발동한다고 밝혔습니다. 안녕하세요. 핫텐의 강동석입니다. 이머징 마켓의 통화 가치가 하락하면서 글로벌 증시가 급락했습니다. 국내 증시도 피해갈 수 없었는데요. 시총 상위 종목들이 줄줄이 하락하고 있고 삼성전자는 외국인의 매도 속에 130만 원 선이 무너진 상황입니다. 여기에 기업들의 4분기 실적까지 부진한 상황이어서 설 연휴까지는 국내 증시 부진한 하락세를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1910선까지 회복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먼저 수급과 지수부터 확인하고 돌아오겠습니다. 시황센터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시황센터 정혜림입니다. 오늘 양대 지수 모두 불안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코스피 지수부터 확인해 볼 텐데요. 전일장보다 2% 가까운 하락률 보이면서 오늘 1900선 위에서 약보합 출발을 했습니다. 오늘 이렇게 코스피 지수 하락을 이끌고 있는 것은 아르헨티나 등 신흥국 불안과 함께 중국 둔화 그리고 테이퍼링 확대 여부 등 이런 악재들이 겹치면서 오늘 지수 낙폭을 계속 이끌고 있는데요. 장중에 1900선이 붕괴되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간신히 1900선 지지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현재 32포인트 넘게 빠지면서 1908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수급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 2거래일 연속 순매수기도 이어나가고 있지만 소폭입니다. 지금 관망세 보이고 있는데 210억 원 정도 사들이고 있고요. 전일장에서 연기금을 중심으로 2천억 원 넘게 매도했던 기관 오늘은 매수로 전환한 모습입니다. 1,100억 원에 넘는 매물을 사들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외국인도 팔고 있습니다. 3거래일 연속 매도 우위 나타내고 있는데요. 1,000억 원이 넘는 매도 물량을 출해내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엿보죠. 오늘 코스피와 마찬가지로 낙폭이 큽니다. 시총 상위주들을 중심으로 2% 이상 빠지면서 510선마저 이탈한 모습 보여주기도 했었는데요. 지금은 510선 다소 회복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9포인트 넘게 빠지면서 511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수급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이렇게 급락하는 속에서도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들은 11거래일 연속 순매수 기조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47억 원 사들이고 있고요. 기관은 다소 관망세 보여주고 있지만 5억 원 정도 사주고 있습니다. 개인이 47억 원의 매물을 출회하고 있습니다. 시총 상위주 종목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래소 시장부터 먼저 엿보도록 할 텐데요. 대장주 삼성전자 오늘 외국인의 매도세가 거세지면서 장중에 130만 원 하회하기도 했습니다. 지금도 1% 넘게 빠지면서 129만 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130만 원 밑에서 움직임이 계속 거듭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현대차의 흐름도 좋지 않습니다. 현대차, 기아차 모두 약보합세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실적 부진 속에 오늘 1% 넘게 빠지면서 오늘 파란불 켜주고 있고요. 삼성전자 우선주만 오늘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7위부터 12위 종목 흐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 종목들이 하락세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장 초반 하락세 보이던 기아차 잠시 반등 조짐 보이고 있는데요. 0.76% 오르면서 5만 3천 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대부분 종목들이 약세를 면치 못하면서 3%에서 2% 가까운 하락률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군 흐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역시 오늘 지수가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대장주 셀트리온도 오늘 2% 가까운 하락률 보이고 있고요. 서울전 반도체도 3% 가까운 하락률 보이고 있고 오늘 홈쇼핑주도 엇갈리면서 양 지수 모두 하락세 기록하고 있습니다. 7위부터 12위 종목 흐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판으로 넘어가도 오늘 강보합권 움직이는 종목 보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대부분 종목들이 하락세 면치 못하고 있는데요. 1%에서 무려 3% 가까운 하락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환율도 함께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역의 환율을 반영을 해서 1,086원대에서 강보합 출발을 했습니다. 이후에 87원대까지 오른 모습이고요. 지금은 소폭 감소하긴 했지만 1,086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 FOMC 회의를 앞두고 달러화 강세가 이어지고 또 아르헨티나 신흥국 불안과 함께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강해지면서 환율 상승을 이끌고 있는데 현재 6원 40전 오른 1,086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테마주 흐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남북 경협주입니다. 다음 달 중순 중 이상가족 상봉이 될 것이다라는 이런 소식이 나오면서 그 기대감에 관련주들이 연일 상승하고 있습니다. 에머슨 퍼시픽 가격 제한폭까지 높게 오른 모습 확인할 수가 있고요. 현대상선도 10% 가까운 상승을 보이면서 관련주들이 오늘 강세 기조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AI 관련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류 독감이 전국으로 확산될 이런 우려가 커지면서 그 불안감에 계속 강세 흐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이글벳 을 필두로 대부분 종목들이 가격 제한폭까지 높게 뛰어오른 모습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AI 관련주는 상승하는 반면에 닭고기 관련주들은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충남 부여의 이 닭게장 농가에서 닭의 조류 독감이 확진 판정이 나오면서 이제 오리에서 닭으로 조류 독감이 확산한 조짐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닭고기 관련주들은 오늘 하락세 면치 못하고 있는데요. 대부분 종목들이 1%에서 4% 가까운 하락률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반대로 수산주는 강세입니다. 이렇게 닭고기까지 조류 독감이 확산됐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반사의 기대감에 오늘 강세 기조 이어나가고 있는데요. 동원시제 수산도 10% 가까운 상승률 보이고 있고요. 대부분 종목들이 0%에서 10% 가까운 상승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급등하는 종목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썬데이투즈입니다. 애니팡2의 이런 흥행 기대감이 더해지면서 연일 강세 기조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6거래일 연속 상승세 지속하고 있는데요. 오늘도 9% 넘는 상승률 보이면서 7,90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테라세미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익 IPS에서 인수 소식에 강세 기조 이어나가고 있는데요. 이 원익 IPS가 이제는 테라세미콘의 최대 주주로 등극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3% 넘게 상승하면서 18,100원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급락하는 종목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 업종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성적표가 부진했다라는 이런 소식이 나오면서 건설주들이 줄줄이 하한가 기록 하락하고 있습니다. 현대산업도 2% 넘게 빠지고 있고요. 대림산업도 3% 가까운 하락률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부분 건설 업종들이 1% 이상에서 3% 가까운 하락률 기록하고 있네요. 이어서 삼성 SDI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4분기 실적이 어닝 쇼크로 발표가 되면서 약세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4% 넘게 빠지고 있는데요. 14만 4천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KB금융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정보 유출 소식과 함께 외국계에서도 창구에서 매도세가 거세지면서 5거래일 동안 신저가 오늘 갱신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2% 넘게 빠지면서 3만 6천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페노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상장 후에 이틀째 하한가 기록하고 있는데요. 해운업 경영 부실로 인해서 STS 페노션에서 STS 그룹에서 분리가 돼서 페노션으로 재상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하한가 면치 못하는 모습입니다. 가격 제한폭 넘게 빠지면서 5,50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10시 구간 시황과 함께 테마주 급등 급락하는 종목까지 찾아봤습니다. 오늘 같은 시장 2분의 말씀 눈여겨드리겠습니다. 무국선성의 일치월장 토러스투자증권 온라인 사업부의 이승조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먼저 중요한 경제 지표들이 몰려있는 이번 한 주 중요한 경제 일정들 살펴보겠습니다.
1월 27일은 미국의 12월 신규 주택 매매와 또 일본의 12월 무역 수지가 발표됩니다. 다음 날인 28일에는 미국의 12월 소비자 물가와 미국의 11월 케이스 슐러 주택 가격 지수, 또 미국의 1월 컨퍼런스 보드 소비자 기대 지수가 발표됩니다. 29일에는 드디어 미국의 FOMC 회의 결과가 발표할 수 있죠. 추가적인 100억 달러 테이퍼링이 있을지도 확인하실 수 있고요. 또 페이스북의 실적 발표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1월 30일엔 미국의 4분기 GDP 속보치와 또 미국의 1월 네 번째 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까지 확인할 수 있고요. 이날은 또 구글의 실적 발표가 이어질 예정입니다. 마지막인 1월 31일에는 미국의 1월 시카고 구매자 PMI와 또 유럽의 12월 실업률, 또 일본의 12월 실업률과 산업생산까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굵직한 경제 일정들이 많은데 오늘 글로벌 증시 급락, 또 이머징 시장의 통화 가치가 하락하면서 국내 증시도 그 급락세를 피할 수 없었습니다. 1900선까지 위협받고 있고 니케이 지수도 2% 넘게 하락하고 있는데요. 먼저 이번 한 주 대응해 봐야 할 전략부터 한번 세워볼까요? 이번 주는 네. 어디까지 하락할 건가 그 선을 체크하는데 오늘이 바닥이 아니다라고 보는 겁니다. 네. 19,000을 지지하지 이걸 깨는지는 요번 요 도표를 한번 보시면 29일 날 그 FOMC하고 30일 날 미국의 GDP는 우리가 그 구정 연휴로 들어가기 때문에 구정 이후에 나오겠죠. 여기에서 테이퍼링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 불확실성이 제거가 됩니다. 제가 최악의 시나리오를 얘기하겠습니다. 100억 벌 요번에도 합니다. 그럼 연속적으로 하니까 이거는 테이퍼링보다는 타이트닝으로 가는 거 아니야? 네. 이 우려감에서 또 안전자산이라든지 뭐 이런 쪽에 몰리는 에너지, 이런 에너지가 확인되면 전체적으로 우리 시장은 1900 안착 실패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요거 확인하는데도 요번 주 3일 동안 월화수가 다가가거든요. 그러면 오히려 오늘 같은 경우에는 그 생각보다 더 빠져주는 게 오히려 낫습니다. 뭐 30포인트가 아닌 한 50포인트 빠져갖고 한 1880까지 가주면, 그러고 나서 한 1930까지 대반돈 주면 이 1880과 1900이 튼튼하다. 그래서 테이퍼링 하더라도 이 선에선 방어가 가능하다라는 어떠한 그 마지노선의 하단이 보일 텐데, 오늘 1900선에서 월화수에 또 애매하게 한 1930까지 되돌림 주면 이게 1900을 쌍바다로 검증하는 건지, 아니면 여기서부터 또 한 차례 하락하면서 2월달 목표치가 더 급락하는 건지, 이거가 아직까지 제거가 안 됐기 때문에 대형주는 그래서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그런 과정이 계속 연출될 거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문제는 여러분들 이 세계 증시 동향을 보시면 뭐 아르헨티나 얘기를 계속 들으십니다. 근데 브라질 이 주변의 그 이머징 마켓의 변동성 한번 비율을 보십시오. 한 달 동안의 그 변동성을 보시면 브라질이 마이너스 6%, 러시아가 마이너스 4%, 홍콩 H 시장이 마이너스 6%. 여러분들 홍콩 H 시장이 마이너스 6%일 때 우리가 한국이 마이너스 3.5입니다. 요거 때문에 좀 제가 아직까지 바닥을 확인 안 된다. 우리도 마이너스 6 정도라면 어느 정도 이 정도면 됐어라는 게 할 텐데, 여기서 3% 정도 오차가 납니다. 지금 인덱스에서 3%라고 그러면 거의 여러분들 어느 정도입니까? 50포인트에서 70포인트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지금 인덱스로 6%라면 한 1850이나 70 정도라면 이게 비슷한 그 홍콩이나 브라질 같은 하락의 에너지와 비슷하다고 볼 텐데, 이게 아직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리고 상해 증시가 마이너스 3%인데 여기 덕분이거든요. 근데 이제부터 제가 걱정은 상해 증시가 빠질까봐. 그러니까 지금 2000을 살짝 깼다가 1980대에서 2050까지 갔습니다. 만약에 요번에 그 미국의 테이퍼링 연속성에 의해서 만약에 상해 증시가 1950 내 1850까지 빠지면 우리는 어딜까요?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전략을 짜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미국 시장은 저는 여러분들 15,500과 요번에 뭐 300포인트 급락했는데 요게 빨간 선인 그 200일선 이평선은 잘 안 깰 겁니다. 그러니까 15,500과 16,500 사이에 박스에서 여러분들 한 달 내지 두 달간 지그재그만 나올 거다라고 보는데, 문제는 이 발틱 운임 지수가 지금 하락 속도가 굉장히 큽니다. 이게 보이지 않게 중국의 그 원자재 수급 동량이라든지 여러 가지의 성장 속도의 그 하나의 그 척도를 가늠하는데, 제가 선을 하나 거드렸어요. 직전의 고점이 지지가 돼야 된다. 이게 이제 여러분들 기술적 분석을 보시는 분들은 굉장히 의미 있는 선까지는 왔는데, 여기서 이게 터닝하는 게 보여줘야 되는데 2월달, 3월달에 이 3월달 양회까지 만약에 이게 터닝하는 게 안 보여지면 여전히 2월달, 3월달까지는 시장은 박스가 한 단계 아래로 내려온,
그동안에는 1930과 1980의 박스였다면 만약에 이 발틱은임 지수라든지 이게 중국이 도와주지 않으면 1850과 1930의 박스로 만약에 2, 3월까 한 단계 내려올 수도 있다. 그러니까 불확실성은 모두 제거돼야 된다. 그래서 이 장이 되려면 테이퍼링 100억 불 했는데도 상해 증시가 이제부터 바닥지고 올라가지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라 우리가 올라가주는 그래서 디커플링이 됐어. 미국 시장 아르헨티나, 브라질, 이머징 마켓 애들에도 그쪽 자금이 상해나 우리 쪽으로 들어와. 롱숏 전략 일본을 팔고 이제는 우리나라를 사. 이게 시장이 확인해야 돼요. 근데 그게 아직까지 검증된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올라지도 못하는데 떨어질 때는 같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2월 달 내내 여러분들이 체크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단기 급락은 외부 충격파에 의한 급락이고 이 급락이 오늘 저점이 완성됐습니까? 할 때는 아직까지 완성 안 됐습니다라고 얘기해 드리고 싶네요. 네. 다우지수는 15,500에서 16,500거까지의 박스권 장세가 이어질 것이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코스피는 1,900, 상해지수는 1950까지도 빠질 경우를 대비해야 된다 말씀하셨습니다. 상해 증시가 유동성 공급으로 인해서 반등하긴 했지만 그리 반등폭은 크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다우지수는 거품론이 계속되고 있고요. 중국과 또 미국 연계해서 한번 지수를 한번 체크해 볼까요? 그래서 전번 시간에 네. 상해 증시 시나리오를 그려드렸어요. 네. 3월 달까지 장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장보다 더 빠지는 거죠. 한 100포인트 정도. 그렇게 됐을 때 상해 그래프입니다. 여러분들 보시면 1950에서 막아내야 됩니다. 그러면서 터닝을 해주면서 대반등 강해주는데 이 1950은 의미 있는 선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지지해주고 돌리는데 이제는 2050이 계속 저항이 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부터 한 달간 상해 증시의 동향이 굉장히 중요해요. 2050이 저항이 아니라 지지로 바뀌어야 됩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3월 말이 바닥이거든요. 양회 때. 이 끝나고 나서 우리 또 한 분기 실적, 금융주의 분기 실적 다 끝나고 요 국면에서 상해 증시 위치를 보시고요. 우리가 좋게 보려고 그러면 이 1950에서 요번에 막아내고 오히려 3월 달에 2050보다 더 높은 2150에서 2200까지 올라가주는 에너지. 이게 디커플링 장입니다. 이 패턴이 나와야 되거든요. 이거를 이제부터 추적해 나가야 되는데 실제 파동 보시면 1984에서 2050까지 살짝 돌려놨습니다. 요번에 미국 테이퍼링의 속도에 따라 요번에 요 1980을 깨갖고 1950까지 빠질 건지 아니면 여기서 되돌림을 줄 건지 이게 앞으로 시장에 있는 가장 키포인트인데 오늘 다우지수 급락이 왜 이제 10시 반 상해 증시 시작할 텐데 일단 깨파락은 분명할 겁니다. 근데 2000선 우리는 1900선 니꼬로 상해 증시 2000선 요 마디 그러니까 선물 기준으로는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한 게 이제부터는 250이 저항으로 바뀌면 안 돼요. 그러니까 빨리 250을 안착하는 에너지.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검증이 좀 돼야 됩니다. 이런 검증하는데 월, 화, 수 3일 동안이 필요하지 않겠나. 그래서 앞으로 시장은 있는데 이 중국의 속도. 근데 제가 걱정되는 거는 중국이 여러분들 이 경제 공작회에서 이 작년도 2013년도 10대 경제회에서 GDP 성장률을 제1등 왔는데 요번에 6대 중점까지 줄어들면서 국가 신용 안보, 산업 구조 조정, 채무 리스크 관리 강화, 지역 발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이게 성장 위주의 어떠한 화두입니까? 리스크 관리거든요. 부패 척결이라든지 1인 1가구 철폐에 따른 식량 안보라든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면 여기에 연동된 게 홈쇼핑, 내수주, 그 다음에 또 방어주 성격 이런 것들만 형태되기 때문에 이거 확인이 3월 말까지 필요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3월 말까지는 종목 특화장만 변동성장만 연출되고 그 다음에 시가상위 종목들은 외국인들에 의해서 꼬리가 몸통은 레버리지인데 이번 레버리지를 1880에 1900에서 막아내야 됩니다. 디커플링이 나와야 됩니다. 그거를 구정 전후한 시점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로 잡고 거기에 따라 N달러, 원달러 외국인 동향들의 전체적인 물주기가 결정될 테니까 요 포인트를 잘 머릿속에 두시면서 디커플링이 반드시 나와야 된다. 그래서 오늘 상해 증시가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네. 빠졌다 반드시 탄력 있게 올라가가지고 심지어는 플러스 내주면 우리 시장은 안도 랠리가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디커플링 될 수 있어. 요게 좀 확인되는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이제 코스피 지수는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50포인트 이상까지 더 빠질 수 있다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이번 주는 한 1880까지 열어놓고 보시는지요? 코스피 밴드 한번 짚어보고 싶은데요. 그 1880만 해도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1900 살짝 깼죠. 그러니까 1880과 1900 사이에서의 안착은 상해 증시가 1950을 안 깼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2000 깼다가 다시 돌아서는 그란 랠리. 그러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게 테이퍼링이 실시했는데 나와야 돼요. 네.
테이퍼링이 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이거는 바닥이라고 볼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확인 안 됩니다. 그냥 그나마 오늘은 상해 증시는 2000을 지지해 주는가 본다. 그리고 그 사이에서는 1880과 1900은 우리는 1차 지지해 준다. 근데 그게 진바닥인지는 아직 아니다. 오히려 진바닥은 테이퍼링 100억불을 추가했는데도 불구하고 디커플링이 되면서 요번 선을 안 깨야 됩니다. 그리고 삼성전자를 공격하지 않아야 됩니다. 여러분 외국인들은 꼬리를 몸통 흔들 때는 우리나라의 가장 대표적인 1등주의 삼성전자를 공격할 겁니다. 여러분들 이 삼성전자의 밴드를 한번 보시면 그동안 127만원과 133만원의 4%, 요 그림을 여러 번 보셨을 겁니다. 이때 종합주가 지수는 여러분들 보시면 1930과 1980, 70이었습니다. 70. 선물은 252.5와 258이었습니다. 요 안에서 놀았는데 만약에 요번에 삼성전자를 130만 원이 저항이 되면서 이 127만 5천 원의 지지선을 만약에 붕괴해갖고 125만 원까지 만약에 하락 공격을 했다 그러면 이 지수 때는 어떻게 될까요? 1880도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와 현대차 에너지를 측정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삼성전자와 이 쌍끌이의 양두마차의 대표인 삼성전자는 제가 하나의 선을 그어드릴게요. 127만 5천 원을 테이퍼링을 함에도 불구하고 지지해야 됩니다. 만약에 테이퍼링이 나왔는데 이걸 깨고 내려면 외국인들이 탄방, 하방을 더 공격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3일 동안 고 측정하시고 그러면 현대차는 22만 원입니다. 요 선을 체크해 주시고요. 그리고 현대차, 기아차, 오늘 기아차가 좀 보합 플러스예요. 현대차도 22만 지지해주고 터닝을 해줘야 됩니다. 이건 뭐냐? 아, 엔화가 105엔 도표에서 110엔 가면 걱정했는데 이제 101엔이야. 이제 심지어 100엔도 깰 수 있어. 그래서 자동차 섹터가 그나마 다행이야. 이런 에너지가 실제 시장에서 나와줘야 돼. 그러면 어떤 기아차, 현대차가 그동안 나빴던 게 올라가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오를 때 오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고 나서 100엔을 안 깨고 101에서 다시 100엔 가는 상황 나오면 현대차 박스가 한 단계 또 내려가는 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를 2월 달에 측정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도요타, 현대차, 기아차 이 환율에 관해서 외국인들이 한국과 일본의 기준선을 어떻게 잡는가 이걸 읽어내는 게 중요하고요. 그래서 선물 에너지는 제가 요번에 하단은 245를 잡겠습니다. 그리고 상단 250의 중심값 250인데 실제 파동은 여러분들 247.5에서 252.5 사이에 그 싸움에서 여러분들 박스 매매에서 그러니까 종합주가지수의 중심 가격은 이 1925, 선물로는 251.5, 252 이걸 빨리 돌파해 줘야 됩니다. 이게 저항이면 시장은 계속 저점이 낮아지는 에너지로 바닥은 거의 2월 말이나 3월 달이나 가야 확인되니까 이번 테이퍼링 그다음에 중심 가격 잘 체크하시면서 꼬리가 몸통을 계속 흔드는지 체크하시고 그때까지는 시가상위 종목들은 어쩔 수 없다. 그 확인을 불확실성이 모두 제거된 다음에 디커플링을 확인하는 과정이 2월달 내내 필요할 것 같다. 그 사이에는 틈새 전략만 시장을 전개할 거다. 이렇게 판단하면서 전략을 짜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렇다면 FOMC 회의를 확인할 수 있는 그 전주, 설 연휴가 있는 전주인데요. 포트폴리오 구성은 어떻게 볼까요? 그래서 오늘 상승하는 종목 보면 조류독감, 헬스케어, 뭐 남북 경협, 뭐 이런 것만 갈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이런 패턴이 그러면 그러면 경기방어주는 안 되지 않냐? 경기방어주 같이 빠집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죠. 그러니까 지금 전번에 제가 지금 장은 변동성 장이니까 자금을 4등분 해갖고 호흡을 나누세요. 이렇게 해서 인덱스 게임은 여러분들 인덱스 게임은 제가 이렇게 전략을 짜겠습니다. 3월 말까지. 삼성전자 매매 전략은 작년도에 그 7월 8일과 8월 8일에 121만 원이 바닥입니다. 쌍바닥. 그리고 나서 150만 원까지 갔죠. 이번엔 그 쌍바닥이 검증되는 걸 보겠습니다. 그래서 125만 원과 121만 원 이 두 가지 라인을 거놓고 코덱스 레버리지 기준으로 보면 11,300원, 11,500원의 반 거기서 1,000원을 뺍니다. 1,500원까지 열어놓겠습니다. 거기 오면 다 이렇게 두 번에 나눠서 그거를 2월달, 3월달 두 달간의 호흡으로 그러니까 항공모함이 움직이는 거죠. 그러니까 현대차는 22만 원의 반, 20만 5천 원에 내서 20만 원의 반 요렇게 그러니까 레버리지 인버스 전략은 이렇게 한 달에 한 번씩 보면서 굵직하게 전략을 짜서 대응하는 그런 에너지고요. 경기 민감주 섹터는 지금 상해 증시가 돌아서야 되는데 만약까지면 지금보다 더 빠질 거고
오히려 그래서 여기서 IT의 대표적인 SK하이닉스 35,000원대 안 사겠습니다. 35,000원 쌍바닥이 2월이나 3월달 2달간은 확인이 돼야 됩니다. 오히려 32,000원이나 그걸 깨고 내려가면 그때부터 매수하겠다. 그러니까 경기 민감주나 대표주는 일단 중국이 바닥을 확인하는 게 1950이냐 그보다 더 깨느냐 여기서 좀 확인하고 대응하겠습니다. 그럼 방어주로 가야 되는데 여러분들 그동안 방어주의 홈쇼핑 관련주는 이미 올랐습니다. 그래서 홈쇼핑 관련주는 제가 매도 사인을 해드렸고 한국전력 35,000원대 여러 가지 추천 많은데 매도라고 그랬을 겁니다. 25,000원에 사지 않고 왜 35,000원에 사집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그러면 이제 25,000원과 35,000원의 중심가가 얼마냐? 3만원. 그래서 한국전력 같은 경우는 중심값인 3만원 근처 오면 비율 정도 악재 때 사보고 되돌림 파동 노리는 감각이고 지금 33,000원과 35,000원대는 따라가지 않겠습니다라고 하고 오히려 KT라든지 경기 방어주 중에서는 그동안 올라가지 않았던 종목들 그래서 요새 같은 장에는 악재나 오르지 않은 종목의 경기 방어주 그리고 급등한 내수주 중에서는 오히려 고점 매도하고 상대적 못 간 것들 이렇게 전략을 짜는 게 어떻겠나 이렇게 판단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히려 당분간 한두 달 동안은 여러분들이 시장 접근하기 힘든 그 세력주나 모멘텀주들이 시장을 지배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데는 또 그런데 된다고 해갖고 그건 매매가 잘하시는 약간 기술적 감각과 수급을 읽고 그 다음에 또 세력의 전체적인 흐름을 읽을 수 있는 분들의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1억 기준 한다면 인덱스 요거의 한 20%, 그 다음 경기 민감주는 지금은 좀 쉰다. 경기 방어주의 20%, 정책 모멘트의 30%, 현금 나머지 이렇게 놓고 그 다음에 상해 증시 보면서 언제쯤 경기 민감주가 가주는가 그게 바닥 확인하는 거고요. 그다음 정책 모멘텀은 뭐 헬스케어, 방송 컨텐츠, 모바일 결제, 모바일 게임, 유라시아, 철도, 지방선거 이렇게 클러스터를 만들어 갖고 그 다음에 바닥에서 이미 바닥에서 더블 이상한 건 따라가지 마십시오. 지금 파루라든지 이런 것도 보면 4,000원짜리가 지금 9,000원까지 갔거든요. 그러면 암만 이러더라도 실적 뒷받침보다는 수급이나 확산되니까 이것 따라가지 마시고 오히려 이번에 조류 독감 다음에 아직까지 안 나온 테마가 뭐가 있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종목을 분산화시키는 이런 전략이 더 필요하지 않겠나라고 보기 때문에 자금 배분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정책 모멘텀 관련주는 또 모멘텀 관련주에 또 스킬이 있는 거니까 거기에 따라서 전략을 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장은 이렇게 세분화시켜서 대응하면서 제가 이 경기 민감주로 이 스위칭 시키는 거는 저도 한 2월 중순에서 2월 말 정도에 그 대표되는 SK하이닉스, LG화학, 현대중공업의 바닥을 점검하고 그건 상해종합지수. 그 다음에 또 테이퍼링의 흐름, N달러, 원달러 동향, 모든 그 글로벌의 어떤 인덱스들, 또 아까 발틱운임 지수 이런 걸 확인해야 되는데 빠르면 2월 말에서 3월 초, 늦으면 심지어는 한 두세 달 정도 이런 호흡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거는 방송 매주 나오면서 여러분들한테 동태적으로 체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100억 달러 추가 테이퍼링에 대한 무게감 실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3거래일 남은 이번 한 주 또 1월달 마무리를 어떻게 해볼까요? 조금 더 기다려야 할까요? 그러니까 대형주 갖고 있거나 물려 계신 분들은 저는 3월달까지는 대응을 못 하실 겁니다. 이미 지금 예를 들어 현대중공업 물렸는데 어떡할까요? LG화학 어떡할까요? 지금 손절할 단가는 이미 늦으셨습니다. 그러면 이런 종목들은 3개월에 항공모함 이렇게 큰 어떤 패턴이 움직이듯이 코덱스 레버리지가 상반기 안에 1,500원까지 가더라도요. 12,000원 넘어가는 그 상승판이 반드시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위 시가 종목들은 코덱스 레버리지 기준으로 타이밍을 잡아주세요. 그래서 코덱스 레버리지가 12,000 돌파할 때 그 시점에 현대중공업, LG화학 그때 비율 50% 끊었다 다시 사는 이런 조절 감각이 필요하니까 3개월 정도의 시간적인 호흡으로 대응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저와 같이 이 데이터를 한번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HTS를 어떤 걸 보는지 모르겠는데 1월 2일부터 매일 그 단위로 이 상승률 상위 종목들 중에 코스피 200, 코스닥 전체적으로 이렇게 잡아주세요. 지수는 빠지는데 올라가주는 섹터가 뭔지 1월 2일 날 2013에서 지금 1900선까지 위협하는 현재 시점에서 한미아품 23%, 금호타이어, 호텔신라, SK네트워크스, 한국항공우주, 그 다음에 한전기술, 강원랜드, 한솔테크닉스 이런 종목들이 플러스 난 종목인데 그런데 전번 시간부터 제가 35,000원대 GS건설은 하지 마십시오. 삼성엔진 하지 마십시오라고 그랬습니다. 이런 것들도 상승은 했지만 변동성 매매가 나옵니다.
그래서 GS건설은 직전 저점이 25,000원, 7,000원. 여기에서 다시 쌍바닥 검증하시고 이렇게 매수 영역, 매도 영역을 정해놓고 이 안에서 그나마 플러스 에너지나 수급이 개선됐거나 남들은 빠질 때 그래도 에너지가 응집되는 종목 섹터에서 대응을 해주시고 금년도 연초에서 그래도 나쁠 때 플러스 에너지가 나오는 섹터가 매트릭스가 어떤 게 형성되어 있나 코스피 200 종목에서 체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또 요거를 다시 한번 보시면 코스닥 종목들 한번 보시죠. 코스닥. 아까는 코스피 200이었습니다. 파루, 아이스케어 80에서 100%. 이제 이런 거 쳐다보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변동한, 그러니까 인덱스의 코스피 200 종목은 8%에서 20% 안에서 움직였습니다. 아주 상승한 것들이요. 그러면 코스피 종목들은 무려 40에서 100%짜리가 나옵니다. 이 장이 어떻다는 얘기입니까? 세력장의 종목이 약간 투기화되면서 시가상위 종목 삼성전자가 아직 우리나라 1등하는 삼성전자가 꼬리에 몸통 흔드는 인덱스 게임에서 흔들리니까 시장의 움직임은 어느 쪽으로 이동합니까? 이렇게 세력적. 그러면 이런 걸 추천드리니까 급등하는 것 추천보다는 이런 패턴이 앞으로 시장을 지배할 거고 이게 꺾이고 중심으로 가줘야 시장은 인덱스 지지해주고 대형주 게임이 나오는데 이게 2월에서 3월 2달간은 더 보셔야 됩니다라는 얘기와 그 틈새 전략으로 이 세력주 중에서 아직까지 모멘텀주에서 못 간 것들을 뭘 찾아내는 걸 클러스터화 시켜서 순환시키는데 한두 달 더 체크해 주시고 바닥 확인은 아까 경기 민감주 현대중공업, LG와 삼성 SDI, SK 하이닉스 갖고 잡아드리는데 한 대충 2월 중순에서 말 정도에 잡아드리겠습니다. 아직은 더 기다려야 할 때 바닥 확인은 FMC 회의 결과 후에 또 2월, 3월 후에 한번 전략을 세워보자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무 선생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중국 증시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대신증권의 성현주 연구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인민은행의 유동성 공급으로 반등했던 상해 증시 그리 반등폭은 크지 않았습니다. 오늘 하락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는데 현재 출발 상황 어떻습니까? 네, 0.49% 하락 출발한 중국 증시는 광공업, 철강 등 전 업종이 좀 약세를 보이면서 현재 약 0.6% 정도 낙폭을 좀 확대하고 있습니다. 네, 1월에 HSBC 제조 PMI가 49.6으로 6개월 내 최저치를 나타냈습니다. 글로벌 증시뿐만 아니라 신흥국까지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국내 증시 전망은 어떻게 보시는지도 듣고 싶습니다. 네, 중국 경제 지표가 좀 부진한 것으로 지난주에 이제 발표되면서 단기적으로 국내 관련 업종에도 좀 영향을 주는데요. 경기 부진이 추세가 아니라면 실제 글로벌이라든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좀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근 중국 증시는 오히려 사실 지난주에도 반등세를 보였던 것처럼 사실 정책 모멘텀이 좀 중요한데요. 중국 정부가 유동성 및 정책 발표를 지속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1월 HSBC PMI 지수가 지금 사실 약세를 보였던 거는 이 경기 둔화 추세가 좀 지속될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 좀 시기상조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2월 지표를 좀 확인할 것이 필요하고 또 3월에는 전임대가 있는 만큼 이러한 부분들이 좀 중국 증시라든지 국내 증시에도 좀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됩니다. 네, 오늘 시장에서 이머징 마켓의 통화가치 급락이 글로벌 증시와 국내 증시 급락까지 이어졌는데 여기에 중국 경제 지표 부진까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글로벌 증시 미칠 영향과 전망도 함께 듣고 싶은데요. 네, 사실 지난주에 사실 중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경제 지표에도 불구하고 좀 인민은행 때문에 유동성 공급 확대하면서 반등한 게 좀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사실 이번 주에도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인민은행이 춘절 전에 유동성 공급을 지속적으로 좀 확대할 가능성이 좀 크다라고 보고 있고요. 따라서 화요일, 목요일 공개 시장을 통한 여갈피 매입을 좀 지속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IPO가 계속적으로 진행되는 만큼 내일에도 그 수급 좀 규모가 큰 IPO 영향 때문에 좀 영향을 좀 증시에도 좀 수급에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을 되고 있고요. 오늘 이제 신흥국 같은 금융 불안 같은 경우에도 오히려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증시가 어느 정도 받쳐준다라면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2050선이 지지돼야 되는 상해 증시 또 일본과 우리나라 증시 하락폭에 비해서는 그리 크지 않다는 소식까지 챙겨봤습니다. 지금까지 대신증권의 성현주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선재 멘토입니다. 자, 시장이 많이 조금 밀리고 있죠. 다들 이미 아시는 내용이에요. 굳이 왜 밀리는지에 대한 여부는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이 포인트는 기억을 하세요. 자, 제가 지난 시간 오후에, 금요일 오후에 말씀드렸던 포인트, PBR 1에 대한 포인트입니다. 그 포인트. 그러면 당연히 지금 지수의 흐름은 싼 거죠. 계속적으로 분할매수 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그리고 제가 차트 미윤지에서 가지고 나온 종목 뭐가 있습니까? 지금 들고 있는 게 뭐죠? 한국전력 기아차. 오늘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한국전력 0.15%밖에 안 빠지네요. 기아차 플러스 0.7%입니다. 자, 제가 고른 종목들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확실한 정보가 있고 또 하나 수급상의 문제 괜찮고 제가 여러 가지 시황을 보고서 판단했을 때 좋은 종목 2개를 골라왔던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잘만 좀 따라오세요. 제가 뭐 손절을 치고 나가는 경향이 많지만서도 그래도 이유가 있기 때문에 나가는 거고 시장 상황이 12월부터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손절이 들어가는 것이지 굳이 제가 가지고 나온 종목들 가지고 있으면 다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걱정 마시고서 저 믿으시고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바로 오늘은요, 그 테마주를 볼 건데요. 먼저 그 문자를 주시면 제가 상담을 해드리는데요. 오늘은 상담을 많이 해드리진 못할 것 같아요. 하지만 해드리긴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문자 번호 띄워주시면요. 013-3366-0110번이에요. 이 번호로 문자 주시면요. 제가 이 번호에 대해서, 주신 문자에 대해서는 상담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미처 해드리지 못한 분들 제가 또한 도와드리고 있죠. 이 부분은 참고하시고 보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바로 테마주 보겠습니다. 오늘 3가지 테마 가지고 나왔는데요. 이 테마들에 대해서 해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자, 남북경합 테마, 조류독감 테마, 그 다음으로 수산 테마. 뭐 조류독감과 수산은 같은 흐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먼저 남북경협주 관련한 얘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 가지 테마가 있습니다. 오늘 뭐 관련주들 전부 다, 뭐 거의 다 굉장히 많이 올라가지고 있습니다. 보이시죠? 자, 현대상선 11% 올라가지고 있고요. 로만선 1%, 에머스퍼시픽 15% 정도 올라가지고 있고요. 이화전기 8%, 뭐 광명전기, 선도전기 등등 대부분의 종목이 전부 다 올라주고 있습니다. 자, 왜 오를까요? 이유는 아시죠? 제가 또 굳이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제가 근데 딱 2 종목에 대해서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이 종목은 사도 된다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로만선입니다. 자, 로만선은요, 이미 제가 오후 제가 2시 40분 전에 방송을 하죠. 수급 100점제 추천을 드려서요, 지금 오늘까지 해서 수익이 거의 10% 가까이 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수익이 굉장히 많이 나고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또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리는 거, 사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유는 아시죠? 제가 추천드렸던 이유는 어찌됐든 간에 남북 관계는 좋아질 거란 판단하에 김연아 선수의 김연아 선수가 광고모델로 활동하고 있는 로만손의 JST나 브랜드가 있잖아요. 자, 김연아 선수가 소치 동계올림픽에 나가게 되죠. 거기서 어떤 귀걸이를 차고 나올까요? 그게 정말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에 따라서 또 하나 실적 확대, 할리우드까지 진출했죠. 그리고 또 하나 최근에 여러 가지 드라마가 있었죠. 죽은의 태양에는 여러 가지 드라마가 있었는데 거기서 또 JST나 브랜드, 목걸이 등이 불티나게 팔리고 있다는 거. 그렇죠? 어디서? 중국에서. 이 포인트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확실하게 3분기에서 4분기 실적 너무나 좋고요. 1분기도 너무나 좋지 않을까. 왜냐? 올림픽 때문에. 또 뭐가 있죠? 계속적으로 좋은 소식이 많습니다. 그럼 나중에 제가 차근차근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첫 번째 종목 추천 한번 드려봤고요. 두 번째 종목은 이 종목입니다. 자, 현대상선입니다. 추천하기 좀 모호한 종목이라고요? 너무나 비싸지 않냐고요? 제가 보는 그 기준, 첫 번째 기준은 바로 주봉상의 흐름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주 커다란 우물을 팠다가 다시 상승 쪽으로 전환이 나오고 있죠? 아주 큰 더블자 패턴이에요. 자, 이제 다시 시작을 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쵸? 얼마나 더 갈지에 대한 부분 가장 중요하지만 중요한 포인트는요. 현대그룹에서 우리 현정화 회장님께서 지금 뭘 정리했습니까? 네, 현대그룹의 금융주 관련 회사들을 싹 정리를 해주면서 무슨 회사를 키운다 그랬죠? 현대상선과 현대엘리베이터를 집중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남북 경협 관련해서 금강산 테마 같이 있잖아요. 뭐 에머스퍼시픽도 급등하고 있는데 현대상선도 거기에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 흐름 자체 한동안은 계속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번 주 내내 계속되지 않을까라는 판단이에요. 그래서 상승 쪽이 좀 더 나올 수 있는 가망성. 대신에 현대상선은 조금
장기적인 관점으로 대응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역시나 매수 가능하지 않을까. 대신에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조금 조정이 나오면 좋겠는데요. 한 13,000원 아래 정도가 어떨지 않을까 이렇게 제가 의견을 드려볼게요. 그래서 딱 두 종목만 보시고요. 나머지는 네 이런 개그 코드가 있죠. 제끼라고 요즘에 요거 개콘 보시나요? 제끼라고 하시나요? 네 고조 할아버지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요거 말씀드릴게요. 나머지는 보지 마세요. 아셨죠? 자, 그 다음 말씀드릴게 조류독감이에요. 자, 조류독감 테마인데 오늘도 갑니다. 파루, 이글베, 제일바이오, 대한유파, 중화배신, VGX, 인터 등이 갑니다. 자, 얼마나 가고 있나요? 쫙 전부 상한가라고 말해도 되겠네요. 14%. 놀랍습니다. 다 상한가 들어간 거 이 정도면요. 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포인트 지금 전국적으로 확대가 되고 있는데요. 저는 이렇게 계속 말씀드립니다. 비중 축소 하시라고 계속 지난주부터 떠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가 흐름은 너무나 잘 갑니다. 제가 비중 축소 하라 그래서 하신 분들 저 뭐라 하냐고요? 아닙니다. 잘하신 겁니다. 그게 맞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잘하신 거예요. 비중 축소를 제가 한 30% 정도 말씀드렸잖아요. 잘하신 겁니다. 하신 분들은 하셨고요. 나머지는 가져가면 됩니다. 대신에 지금 또 갖고 계신 분들 역시나 또 외칩니다. 비중 축소 하세요. 자, 항상 이렇게 됐어요. 설 끝난 이후에 조류독감 테마들 쭉 밀렸습니다. 그 이후부터 해서 조류독감 분위기 자체가 사그라들기 시작했다고요. 지금도 마찬가지라고요. 그러면 이렇게 올랐던 주가 흐름이 쫙 밑으로 내려갈 수가 있다고요. 그래서 최소한 수요일까지는 비중을 좀 축소해 주세요. 아셨죠? 예, 갑자기 안 퍼지면 어떡합니까? 조류독감 퍼지질 않기를 지금 정부에서 잡아주고 있는데 너무 지금 정부의 정책과 사람들과 기대하는 심리가 너무 반대로 투자하고 계신 거 아닌가요? 너무 욕심이지 않나요? 그렇죠? 30% 정도는 정리를 좀 해주세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조류독감이 판을 치니까 이 종목들이 잘 가고 있죠. 수산주들입니다. 대체 먹거리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정말로 이 종목들은요. 단기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종목을 볼까요? 자, 동원수산 11% 올라가지고 있고요. 신라 11%, 사주오양 8%, 사조산업 등등 쫙 올라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잘 갑니다. 흐름이 좋아요. 동원수산 최근의 흐름 좀 볼까요? 자, 동원수산 차트를 좀 보겠습니다. 자, 한번 쫙 올랐다가 다시 한번 급등했다가 다시 한번 하락했다가 다시 또 아이고 죄송해요. 다시 상승 쪽으로 지금 크게 나타나주고 있습니다. 자, 그쵸? 근데 이게 딱 하루 그래요. 이거 오늘 아니면 내일 끝나요. 지금 수산물 관련 먹거리, 대체 먹거리 관련해서 가지고 계신 분들 있잖아요. 이거는 그 조류독감보다 더 위험해요. 정말 다시 빠질 가능성이 높아요. 아시겠죠? 정말 빨리 정리하셔야 됩니다. 정말 빨리. 만약에 내일 갭상승 나오면 정리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렇지 않을 경우 밀린다 하면은 바로 정리하셔야 돼요. 아셨죠? 너무나 위험합니다. 대체 먹거리 관련해서 수산물주들은요. 그래서 역시나 좀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제가 테마주 말씀을 좀 드려봤고요. 종목 상담을 좀 하고서 추천주 AS도 좀 하고 추천주 얘기를 조금 드려볼게요. 자, 먼저 제닉이었습니다. 제닉을 좀 보고 갈게요. 자, 제닉을 지금 5247님 5247님인데요. 18,000원 매수하셨죠? 18,000원에 20% 가지고 계신데요. 전망과 손절가 보내주셨습니다. 자, 오늘 하락폭 자체는 다 빠지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하향 쫙 밀리는 거예요. 그렇죠? 어쩔 수가 없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은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요. 18,000원인데 사실 이게 사시고 나서 오늘 좀 빠져서 그렇지 상승이 나올 수도 있는 그런 가격 구간대입니다. 지금 바닥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부분인데 약간 제 걱정인 것은요. 흐름 자체를 판단하면은 지금 현재 구간대 자체는요. 좀 바닥이란 좀 바닥 라인에 대한 해당이 돼요. 근데 그쵸? 바닥 라인 보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올랐다가 이제 빠지는 흐름 나타나고 있는데 여기서 그렇죠? 만약에 여기서 깨고 내려가 버리면 그 깨고 내려가는 가격을 잡아야 됩니다. 얼마가 됐냐면 전 저점 깨고 내려가는 포인트예요. 가격적으로 말씀드리면 17,000원 라인 깨고 내려가면요. 정말 조금 위험해 보입니다. 최근 들어 수급을 좀 같이 볼게요. 정말 안 좋네요. 수급이 정말 안 좋아요. 기관들이든 외인들이든 매수세가 좀 돌아와야 됩니다. 이 수급으로는 이 종목 해답 안 나옵니다. 지금 계속 좀 팔아 제끼잖아요. 네, 팔아 제끼라고 계속 제끼고 있잖아요. 이거 안 돼요.
위험합니다. 그래서 17,000원을 깰 경우에는 정리를 하셔야 되고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 가져가신다면 어디까지 포인트 잡히냐면요. 요 라인, 위에 라인이죠. 그쵸? 19,500원 이상은 보입니다. 하지만 수급이 돌아오는 포인트가 필요할 것 같네요. 그래서 17,000원 깨지 않는 이상 가져가시되 가져갔을 때 안 깨고 올라가면 19,500원 위에서는 깔끔하게 정리하고 나오시는 전략 말씀드려보겠습니다. 하유미팩이 요즘 조금 인기가 없나요? 시들시들한가요? 이렇게 주가가 빠진지 모르겠네요. 자, 그 다음 종목입니다. KT 보겠습니다. 자, KT가 경기 방어주 성격이 강한 종목이에요. 31,000원에 사셨고요. 4511님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자, KT. 주파수 싸움에서, 일단은 SK와 LG 대비해서 좋은 흐름. 이기진 못했다. 이런, 그냥 그랬다. 이런 흐름이에요. 그쵸? 자, 회사 자체의 흐름을 보더라도 계속적으로 지금 3만원대 3만 7, 8천원대 하는 주가 흐름이 지금 3만원까지 내려왔습니다. 이 흐름에서. 엄청나게 많이 깨졌어요. 그리고 배당까지 매력도가 완벽하게 없어져 버린 종목입니다. 그래서 제가 11월 내내 떠들었던 거, 11월 달 내내 KT 말고 뭐 사라고요? SK텔레콤 사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었어요. 11월 달에. 그쵸? SK텔레콤 배당 유지하니까 4% 정도요. 유지하니까요. 근데 최근에 주가 흐름이 굉장히 좀 많이 밀리고 있죠. 그렇지만 KT보다는 그래도 버티고 있어요. KT 그렇게 빠졌지만 SK텔레콤 아직 전 저점 안 깨고 내려갔습니다. 거의 잘 지켜주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그러면은 KT 같은 경우는 SK텔레콤이 완전 반대 흐름인데 다시 전 저점까지 내려왔어요. 12월 달에. 이 포인트를 깨게 되면은 또 한 번 크게 하락할 수 있는 흐름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지수 자체의 영향도 좀 있고, 하지만 또 뭐가 있죠? 방어주 성격이기 때문에 다시 상승 쪽으로 전환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데 수급이 들어와 주는지에 대한 부분을 판단해야 됩니다. 자, 수급. 나쁘진 않네요. 기관들이 좀 매수를 해주고 있는데 외인들의 매도 스태가 너무 강한 게 조금 좀 안 좋아요. 왜냐하면은 배당 없으니까 빠져나가는 거거든요. 요 포인트 조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셨죠? 그래서 충분하게 상승 가능성이 있지만 약간 조금 기다려보자. 아직은 팔 때는 아닌 것 같아요. 좀 기다려보자 라고 제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갖고 나온 미인주 AS는요. 아까 제가 한국전력이랑 기아차 해드렸잖아요. 시장 상황이 조금 안 좋으니까요. 추천주를 제가 내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좋은 거 말씀드릴게요. 아셨죠? 오늘은 제가 여기까지 하고요. 이따가 2시 40분쯤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글로벌 증시 급락 속에 코스피 지수도 1907선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장중 대응 철저하게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핫텐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